143쪽 갈까요? 143쪽에 부동산 가치 재원칙 가로 열고 평가 원리라고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출제 비중은 높지 않지만 그렇지만 좀 까다롭습니다. 뭐 기억해야 될 게 많고 아마 올해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개념을 알아야 돼. 뭐든지 부동산 가치 재원칙 개념이 뭔가요? 1번이 개념입니다. 뭐라고 말 써놨는데 이건 뭐 엄청 쉬운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이 부동산 이렇게 쓰면 이 부동산 가격이 결정되는 과정을 봐봐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결정되는 과정을 보면 중구난방이 아니라 일정한 법칙이 있어. 법칙이. 제가 이거 설명할 때마다 그랬거든요. 저는 매주 화요일 날 여기 와요. 그죠? 이게 법칙이야. 법칙. 매일 이렇게 온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도 결정되는 과정이 중구난방이 아니라 일정한 법칙이 있다는 소리야. 이게 독서실 건물입니다. 요즘 독서실이라는 표현을 쓰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뭐 스터디 카페, 스터디 룸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미국에 속국이 되려면 계속 다 영어로만 쓰대. 아니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는 아니 돌 본다고 줄 텐데 케어한단 말을 입에 달고 살고 팩트란 말도 정치인들도 입에 달고 살아. 사실은 그러면 되잖아. 팩트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저렇게 해야 될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그렇게 하더라고. 이렇게. 독서실이란 말도 좀 이상할 거예요. 제가 미용실 간다고 하니까 막 웃어. 아, 제 말이 틀리지 않았잖아요. 근데 미용실 간다고 이상하고 왜 그런 말을 쓰냐고. 아니 내가 왜 이상해서? 아, 이상한 게 없잖아요. 자기들이 더 이상하면서 나한테 이상하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여기 독서실 있는데, 그럼 독서실 건물 있는데, 여기 주변에, 네, 여기 시장이고, 여기는 나이트클럽이고, 여기는 빠찡코가 있고, 이렇게 전부 다 유해 시설이 있어요. 그럼 독서실이면 공부해야 되는데, 고시원은, 우리나라 고시원은 고시원 기능이 아니잖아요. 숙박 기능을 받겠잖아. 고시원은 주변에 이런 게 있으면 좋지. 이제 그래서 독서실은 학원들이 있어야 되고 학교가 있어야 되는데 주변에 독서실하고 전혀 맞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이 건물이 주위 환경과 적합하지 않죠. 그럼 가격이 높을까 낮겠지. 그게 부동산 가격이 형성되는 과정이 법칙성입니다. 그럼 이게 독서실인데 10층짜리다. 그런데 매번 말하지만 엘리베이터가 없네.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럼 이 건물 10층짜리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가격이 높을까 낮겠다. 낮겠죠. 이게 부동산 가격이 형성, 유지, 변동한 과정의 일정한 법칙성입니다. 그럼 제가 두 가지 말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주위 환경과 적합할 때 가격은 높고 적합하지 않으면 가격이 낮다. 그게 법칙입니다. 규칙이고 부동산 가격은 이 엘리베이터가 내부 구성 요소입니다. 내부 구성 요소 간에 균형이 맞았을 때 가격이 적정하고 균형이 맞지 않으면 가격이 낮다. 그것도 법칙입니다.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형성되는 과정에 법칙이 있어요. 또 하나 이 부동산 가격은 고정되어 있습니까? 변동합니까? 변동. 그것도 법칙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형성되는 과정에 일정한 규칙성, 법칙성이 있다는 거야. 이걸 가치 원칙 그래요. 가치 원칙. 가치에 관한 원칙. 그런데 이 가치 원칙인데 이게 몇 가지가 있냐면 이런 게 몇 가지. 저는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세 가지 얘기했네. 가격이 늘 변동한다. 변동의 원칙. 그다음에 주위 환경과 적합했을 때 가격이 높다. 적합의 원칙. 내부 구성 요소 간에 균형이 맞았을 때 가격이 높다. 균형의 원칙. 세 개 말했죠. 이게 다 법칙, 가치 원칙이야. 근데 13가지가 13가지. 그래서 여러 제자를 써서 가치 재원칙 그렇게 부르는 거야. 그럼 이 제자를 빼버려도 상관없어요. 가치 원칙에도 상관없다고. 제자는 여러 제자, 여러 개 있다고 해서 여러 제자를 붙여서 가치 원칙 그렇다고. 이게 가치 원칙의 개념이야. 이건 딱 시험에 한 번 냈다. 한 번. 그러면 이제 뭘 시험에 내냐면 이걸 낸단 말이야. 이거.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평가사인데 이걸 이제 평가로 가요. 이 건물이 독서실 건물 평가로 가는데 주위 환경과 이 독서실 건물이 주위 환경과 적합한가 적합하는가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야 돼. 그러면 이 가치 원칙 중에서 주위 환경과 적합하면 가격이 높다를 적합의 원칙이라고 한다고. 그럼 이 적합의 원칙은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할 때 써먹어요 안 써먹어? 써먹어요. 그게 감정평가라는 행위를 할 때 기준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가치 원칙이라는 것은 부동산 가격이 형성되는 과정이 일정한 법칙성이고 이 법칙성을 가치 원칙이라고 하고 이걸 감정평가사 써먹어야 된다. 그래서 감정평가 원리, 감정평가 행위 기준 이렇게 부른다. 됐죠? 여기 이제 개념이야. 개념은 딱 한 번 시험에 나왔고 여기서 이제 우리 뭘 할 수 있냐면 그러면 적합의 원칙을 공부할 때 뭘 공부하냐? 적합의 원칙 개념. 이 적합의 원칙은 감정평가를 써먹어 안 써먹어?
써먹어. 그건 된다고. 그거. 그럼 균형의 원칙의 개념, 요 균형의 원칙의 개념을 출제하는 시대는 지났어요. 그러니까 20년 전에는 균형의 원칙 개념만 했다고. 개념. 근데 요즘은 균형의 원칙 개념은 다 아는 걸 보고 균형의 원칙은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할 때 써먹어야 안 써먹어? 써먹는다. 뭐 할 때 써먹느냐? 그걸 낸다고. 보고. 의미하셨나요? 자, 변동의 원칙이 있었죠? 그 변동의 원칙은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할 때 써먹을까 안 써먹을까? 써먹어요. 뭐 할 때 써먹을까요? 뭐 할 때 써먹을까요? 기준 시점. 오늘 첫 번째 시간 했잖아. 기준 시점. 변동의 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기준 시점이야. 부동산 가격이 늘 변동하니까 내 기준 시점을 정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됐어. 자, 공부 방법을 알렸습니다. 가치 재원칙이 13개 있는데 그 13개로 공부할 때 이걸 균형의 원칙은, 적합의 원칙은, 변동의 원칙은 어디다 써먹습니까? 그건 되는 거야. 그거. 자,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13가지가 있으면 체계가 있을까 없을까? 있지. 세 사람만 있어도 체계가 있어야 되니까 체계가 있다고. 그 체계는 이렇게 나누는 거야. 내부 측면과 외부 측면 나눠요. 그럼 내부 측면 원칙에 이렇게 있고 외부 측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본서 보는 게 아니라 기본서 이제 뭐 이 감정평가하고 관련된 부동산하고 관련된 모든 책은 요 가치재원칙 체계가 나와요. 그러면서 그림이 뭐가 복잡해. 여기가 체유형이 나오고 요 밑에 내부 측면이 나오면서 기여의 원칙, 균형의 원칙,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 옆에 시간 관련 원칙에서 막 뭐가 복잡하다고 이렇게 복잡해. 이게 이제 체계인데 여러분 혹시 집에 가서 기본서 봐봐요. 체계가 엄청나게 복잡하게 나왔지. 요거 싸그리 무시해요. 요거 안 중요합니다. 그러면 뭐만 기억하시냐면 적합의 원칙 있죠? 그럼 적합의 원칙은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주위 환경과 적합했을 때 가격이 높다는 거야. 그럼 적합의 원칙은 주위 환경과 관련돼 있을까? 외부 측면의 원칙 그렇다고. 그럼 이게 있으면 적합의 원칙은 이 부동산이 주위 환경과 적합하는가 따지는 거야. 그래서 적합의 원칙 외부와 관련돼서 외부 측면. 그럼 이 균형의 원칙이라는 것은 이 건물이 10층짜리 건물이면 엘리베이터가 최소한 3개 있어야 돼. 근데 엘리베이터가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균형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균형의 원칙이야. 그럼 균형의 원칙은 이 건물 내부와 관련된 거야. 내부. 그래서 내부 측면의 원칙 이렇게 부른다고. 그럼 내부 측면 원칙은 기여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 균형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 수익 배분의 원칙이라는 게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30년 전에 우리 시험은 이렇게 됐다고. 30년 전에 가치 재원칙 중에서 내부 측면의 원칙이 아닌 거 그랬다고. 그럼 답은 여기지. 여기. 근데 요즘은 그런 시험 문제 내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굳이 이걸 내부 측면 원칙을 따져보면 네 가지서 앞머리 따서 기, 수, 균, 수 이렇게 해요. 기, 수, 균, 수 이렇게 하는데 수익 체증 체감 원칙, 수익 배분 원칙 언제 시험에 나왔는가 내 기억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균형의 원칙은 내부 측면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균형의 원칙 내부 측면. 그럼 적합의 원칙은 뭐다? 외부 측면 요것만. 나머지 기억하지 말고. 자, 책이 맞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공부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13가지 중에서 우리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게 이 자체가 요 가치 재원칙 자체가 잘 나오는 게 아니고 요 가치 재원칙이 나오면 이 중에서 그나마 잘 나오는 게 한 4가지 내지 6가지가 돼요. 그 4가지 되는데 요것만 기억하죠. 균형원칙 내부, 적합원칙 외부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럼 이제 변동원칙이 있고 그다음에 예측 원칙이 있어요. 네, 좀 다시 보고 이게 가장 시험에 잘 나와요. 균형의 원칙과 적합의 원칙이 시험에서 잘 나와. 가치 재원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균형의 원칙과 적합의 원칙입니다. 그러면 가치 재원칙을 내가 시험 보러 가기 전에 공부해야 된다. 시간이 없다. 그럼 이것만 공부하고 가면 돼요. 딱 하나만 공부한다면 이것만. 그럼 균형의 원칙 1번 개념. 적합의 원칙도 1번이 개념. 그럼 균형의 원칙은 부동산의 가격은 내부 구성 요소 간에 균형이 맞으면 가격은 적정하고 균형이 맞지 않으면 가격은 낮아진다. 이게 균형의 원칙이야. 그럼 균형의 원칙은 내부 측면이라고 그랬죠? 내부? 근데 이 내부란 말은 안 줘요, 요즘은. 구성 요소 준다고. 그럼 구성 요소가 외부 구성 요소입니까? 내부입니까? 내부죠. 내부 구성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균형의 원칙은 내부 구성 요소 간에 균형이 맞으면 가격이 적정.
균형이 맞지 않으면 가격이 적자지 않다. 이게 균형 원칙이에요. 그럼 이 균형 원칙의 개념 끝났어요. 그럼 균형 원칙은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써먹어 안 써먹어? 써먹어야지. 그 써먹는 게 이 두 가지. 예? 자, 그러면 이 개별 분석이라는 거 안 배우는데 이렇게 부동산이 있으면 이 부동산이 속한 지역을 뭐라고 그래요? 인근 지역. 그럼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고 있는데 이 지역을 분석하는 것을 지역 분석이라고 해요. 그럼 균형의 원칙은 이 건물 내부 구조를 보는 거야. 내부 구조. 그러면 지역 분석을 통해서 균형의 원칙을 따집니까? 이 부동산 자체를 분석해야 돼. 자체 그걸 개별 분석이라 한다고. 그러면 균형의 원칙은 개별 분석하고 연결해야 됩니까? 지역 분석이 연결해야 됩니까? 개별 분석하고 연결하고 지역 분석은 아니란 소리예요. 네? 그러면 감정평가사가 이 균형의 원칙을 어디다 써먹어요? 개별 분석할 때 써먹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럼 개별 분석했는데 엘리베이터 숫자가 부족하다. 화장실 개수가 부족하다. 그럼 감가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 해야 한다. 그게 기능적 감가. 그러니까 균형의 원칙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1번 균형의 원칙은 내부 구성 요소. 내부 구성 요소. 내부 빼고 구성 요소. 요거 하고 개별 분석. 그다음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에 좀 부수적인 내용이 이제 나올 거예요. 좀 이따 볼게요. 그럼 이제 중요한 내용은 다 끝났습니다. 적합의 원칙. 개념은 부동산의 가격은 주위 환경과 적합할 때 가격이 높고 적합이 아니면 가격이 떨어진다. 아까 독서실 봤죠? 그거야. 그거. 그러면 감정평가사가 적합의 원칙을 감정평가를 써먹어요? 안 써먹어? 써먹어요. 어? 곧 졸음이 올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지금 눈이 약간 처지면서 곧 졸음이 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잠을 잔가 봐. 눈꺼풀이 밑으로 처진가 안 처진가 봐요. 막 소리를 확 지르고요. 제 학창시절에 저희 선생님 중에 한 분이요. 영어 선생님. 미쳐볼 것 같아. 언제나 막 두려워. 자면 뭐 물어봐서 틀리는 것을 말 안 해요.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러는데 자잖아. 자면 나오라고 해. 나오라 해가지고 이 선생님이 여기 위에 서 있잖아요. 그럼 여기 밑에 있는데 여기죠. 여기. 안경 쓰면 안경 벗어라. 안경 벗으면 이걸 잡아 뜯어 이렇게. 멍들어 버린다고. 잠을 잘 수가 없어. 요 두 번만 하잖아요. 눈이 안 감겨. 두 번만 하면 눈이 안 감긴다니까. 여기 실제로 멍들어 부어버려. 잠을 잘 수가 없다니까. 그 다른 과목 선생님 나한다니까. 가서 너 영어 선생님한테 뜯겠네 이렇게 한다니까. 그런 분이 있어요. 좋을 수가 없어. 공부 못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좋은 건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 그분이 그러다고. 그리고 오후에 수업들은 밥 먹었니? 밥 먹었다면 밥 졸라고 먹었니? 공부 열심히 하려고 먹었니? 졸라고 먹었습니다. 그런 한 명도 없잖아. 공부 열심히 하려고 먹었습니다. 그럼 공부 열심히 하자. 이러고 조는 순간 나와. 여기 학교라면 저도 제 조카 한 명이 초등학교 선생님이 있는데 말 안 들면 손바닥을 때린답니다. 지금도. 그런데 학부모들이 아무 말 안 한대요. 처음부터 말했대. 말 안 들면 손바닥 때리겠다고. 진짜 말 안 한대. 저도 원장님한테 말해서 말 안 들면 손바닥 냈을 때. 자, 이거 그만하고 이제 잠 깼죠? 적합이었지. 하나만 더 해볼게. 저하고 아주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대치동에서 선생님이 많은데요. 아마 어쩌면 말을 알 수 있는데 말을 안 할 거예요. 그 친구를 검찰에서 불러갔어요. 검찰에서 학생들이 그 수능 선생님인데 말 안 들으면 때린답니다. 바로 차버리고 그 잡혀갔어요. 잡혀갔는데 검찰에서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 무혐의 처리 그대로부터 안 때린다. 응? 제 친한 친구가 그거 했는데 제 고향 후배가 거기 수업 거기 이제 들어간 거야. 근데 큰 학원은 또 그게 있대요. 장학생이 있대. 장학생. 그래서 1년 동안 장학금 받게 제가 해줬어요. 제 고향 후배. 제 옆집 사는 친구. 후배. 근데 거기 들어간 거야. 제 친구 하나 거기 들어간 거야. 내가 말했지. 야, 그 1년 동안 장학생 안 되니? 어떻게 되냐? 나한테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봐봐, 성이 똑같잖아, 나하고.
성도 똑같고 옆에 옆입이야. 한 8촌 돼. 알았어. 그럼 내가 1년 동안 다 흡수해줄게. 1년 동안 흡수해줄게. 돈 안 내게. 그래갖고 그 다음 한 몇 달 후에 시골 갔는데 난리가 난 거야. 그 집 어머니가 가지고 네가 그럴 줄은 몰랐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래서 그 친구가 시험에 합격해서 지금 베트남에서 열심히 사업을 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 후배가 형님 한번 오세요 그랬는데 아직 못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만. 집에 가면 생각나는 것은 대치동 선생하고 베트남하고 그것만 기억나. 내가 눈곱 잡아 뜯는 거라고. 이러면 집에서 공부할 때 잠이 오면 눈을 잡아 뜯어봐 이렇게. 그럼 될 거라고. 자 이제 저가변칙 뜻은 됐잖아. 주위 환경과 적합했을 때 가격이 가장 높고 그렇지 않으면 가격이 떨어진다. 그럼 적합변칙은 감정평가할 때 써먹어 안 써먹어? 써먹어. 지역 분석할 때. 지역 분석했는데 주위 환경과 적합하지 않으면 감가 한다 한다? 한다. 경제적 감가. 적합, 주위 환경, 외부, 경제적 감가, 지역 분석 이걸로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균형 원칙 기역, 내부 구성 요소 기역, 기능적 감가 기역, 개별 분석 기역. 근데 얘만 틀렸어 얘만. 이건 지읒인데 여기가 틀린 거야. 앞으로 경제적을 이렇게 쓰자고 이렇게. 그럼 다 지읒이야. 지읒 이렇게. 자, 됐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기능적 감가가 나오면 무슨 원칙입니까? 균형 원칙. 기능적 감가가 그럼 기능적 감가가 나오면 균형 원칙인데 기능적 감가는 말 안 주고 다른 말을 줘요. 다른 말. 그럼 기능적 감가 요인을 준다고. 기능적 감가 요인. 그럼 기능적 감가 요인을 주면 그게 균형 원칙이야. 그럼 엘리베이터가 부족한 것은 기능적 감가입니까? 경제적 감가입니까? 기능적 감가. 그럼 엘리베이터 부족했다고 나오면 무슨 원칙입니까? 균형 원칙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의미하셨죠? 오케이.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부족하다를 다른 말로 하면 엘리베이터가 부족하다 나올 수도 있고 화장실 개수가 부족하다 나올 수도 있고 그럼 엘리베이터가 부족한 것은 과잉 설비입니까? 과소 설비입니까? 그렇지. 과소 설비가 나와. 시험에서 과소 설비가 나오면 기능적 감가고 무슨 원칙입니까? 그러면 균형의 원칙. 의미하셨죠? 그럼 화장실 나왔어. 화장실. 이 화장실 나왔습니다. 그럼 시험에서 화장실이 적정하다 이러면 안 나오겠지. 화장실이 부족합니다. 화장실이 넘쳐납니다. 이게 나오겠지. 화장실이 넘친다는 말은 많다는 소리야.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럼 화장실이 나온 순간 기능적 감가, 균형의 원칙.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럼 이제 이거는 아주 기본이고, 이제 이 균형 원칙과 적합이 사례를 줘. 사례를 준다고. 예를 들어서 이 적합 원칙에 사례를 준다. 균형 원칙 사례를 준다. 그럼 균형 원칙을 사례 주고 안 주고 균형 원칙은 개별 분석, 기능적 감가, 균형 원칙인데 화장실 개수가 부족하다. 이렇게 사례 준다. 사례. 그 사례를 주면서 균형인가 적합인가 물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부분을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기능적 감가를 보겠습니다. 그럼 기능적 감가는 이 건물이 있는데 여기에 10층 다중이 이용하는 상가 건물이래. 그러면 이 기능적 감가는 이 건물의 내부 구성 요소 간에 균형이 안 맞으면 하는 감가가 무슨 감가야? 기능적 감가야. 내부 구성 요소 간에. 그러면 내부 구성 요소 간에 균형이 안 맞았다? 그러면 기능적 감가인데 이제 균형의 원칙이 관련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밑에 나온 말들, 앞으로 나온 말들은 전부 다 균형의 원칙이야. 균형의 원칙. 야, 여기에 무슨 말이 나와도 균형의 원칙이 된다고. 자, 볼까요? 내부 구성 요소가 이 건물의 내부 구성은 엘리베이터, 화장실, 복도, 계단, 층고, 주차장 등 이런 것들이 내부 구성 요소야. 그럼 이런 말들이 나오는 순간 무슨 원칙? 균형의 원칙.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 그러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얘들이 내부 구성 요소 균형이 맞으면 가격이 높고 균형이 맞지 않으면 기능적 감가입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균형의 원칙이란 소리야. 자, 그러면 기능적 감가 요인이라고 나와. 그럼 기능적 감가가 나오는 순간 균형의 원칙이야. 그럼 기능적 감가 요인이 나온다고? 그럼 기능적 감가 요인은 이 건물이 주위 환경과 적합한 게 아니라 내부 구성 요소 간에 불균형이 있다. 그럼 내부 구성의 불균형이라는 소리는 엘리베이터가 잘못되어 있다. 화장실이, 복도가, 계단이 잘못되어 있다. 이게 내부 구성 요소의 불균형이야. 그러니까 건물과 부지가 적응 상태가 잘못됐다. 이 건물인데 토지는 엄청나게 넓어.
토지는 엄청나게 넓은데 건물이 이렇게 조그맣게 있어요. 그럼 건물과 부지가 적합하지 않았죠. 이것도 감가.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 무슨 원칙? 균형의 원칙.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잉설비, 과수설비, 설계불량. 이 설자가 나오네요. 설자. 과잉설비는 엘리베이터가 너무 많다. 제가 얼굴에 코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3개 있다. 얼굴에 코가 3개 있다. 이게 과잉설비야. 과잉설비. 그러면 감가해야 한다고. 이걸 다른 말로 과대설비. 과소설비는 부족하다는 소리야. 그럼 엘리베이터가 부족하다. 이 말을 과소설비 이렇게 나온다고. 설계불량,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됐다. 이런 것들이 기능적 감가야. 그러면 여기 있는 말 어떤 것이 나오든 간에 기능적 감가. 무슨 원칙? 균형의 원칙. 여기 있는 말 어떤 것이 나오든 간에 기능적 감가. 무슨 원칙? 균형의 원칙. 됐죠? 그러면 설자가 나오면 무슨 원칙? 균형의 원칙. 됐나요? 집에 가다가 설빙 밑에 지나가다가 너 기능적 감가 하시라고. 설빙 밑에 지나가다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다. 그럼 여기 있는 말은 기능적 감가, 균형의 원칙, 개별 분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논리가 적합의 원칙도 있겠네요. 그럼 경제적 감가는 이 건물이 주위 환경과 적합하면 가격이 적정하고 적합하지 않으면 감가해야 된다. 이게 경제적 감가예요. 그럼 경제적 감가는 부동산 가격은 인근 지역, 유사지역 등 주위 환경과 적합하면 가격이 높고 주위 환경, 인근 환경, 일부 환경과 적합하지 않으면 감가해야 된다. 이게 경제적 감가예요. 그럼 이제 경제적 감가 관련된 사항이 나오겠네. 경제적 감가. 주위 환경과 부적합했다. 인근적이 쇠퇴했다. 시장성이 감퇴했다. 퇴퇴 그러거든. 퇴퇴. 그럼 기능적 감가는 설자가 나오고 경제적 감가는 뭐가? 퇴퇴가 나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상보다 속한 지역이 여기가 지금 인근지역이야. 인근지역. 그럼 인근지역이 세택이 들어갔어. 세택이. 그럼 인근지역이 세택이 들어갔다. 그럼 이 지역은 지금 죽어가는 거야. 근데 내가 여기에 세택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엄청나게 비용을 많이 투자해서 고가의 건물을 지었어요. 그럼 주위 환경과 적합해요? 적합하잖아요. 적합하잖아요. 그럼 감가하겠다는 소리야. 그게 경제적 감가예요. 그러니까 인근지역의 세택, 시장성이 떨어진다. 시장이 안 팔린다. 이런 것들이 경제적 감가. 그럼 태태가 나오면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 그리고요. 요거는 굳이 여기다 쓰지 마세요. 지금 이 부분에다가. 우리가 지금 어디 하고 있냐면 143쪽에 하고 있어요. 143쪽에 적합의 원칙 나오고 그 밑에 이런 말을 쓰고 싶어도 쓸 필요도 없어요. 153쪽 가면 이런 말 나와요. 좀 이따가 오늘 세 번째 이 다음 시간에 요거 배울 건데 153쪽 한번 가볼래요? 153쪽을 가면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153쪽 가봅시다. 153쪽 가면 감가 요인이라고 나옵니다. 감가 요인. 그 감가 요인에 동그라미 2번 153쪽 밑 위에서부터 세 번째 동그라미 2번 기능적 감가 내부 구성 요소 불균형 균형의 원칙 건물과 부지의 부적응 부적합 과잉설비 과소설비 설계 불량 맞나요? 그렇지. 그게 여기서 봤던 거잖아요. 여기서 봤던 거죠. 153쪽. 그다음에 이제 기능적 감가에서는 여기 153쪽에 주위 환경, 경제적 감가, 주위 환경과 부적합, 인근지역의 쇠퇴, 시장성의 감퇴, 퇴퇴 됐죠? 됐어 이제. 그럼 균형 원칙과 적합 원칙 가장 중요한 거 다 끝났습니다. 그럼 균형 원칙과 적합 원칙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변동 원칙 할 거라고 변동 원칙. 설자 나왔습니다. 설자 무슨 원칙? 무슨 원칙? 설자 나오면 균형의 원칙. 퇴퇴. 화장실. 무슨 원칙? 균형의 원칙.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 할 만 하신가 보다. 대답 잘하고. 조는 사람도 없고. 그러네. 자, 이제 변동 원칙. 자, 책은 다시 원산 들어와서 이제 변동 원칙 갑시다. 몇 페이지입니까? 143쪽. 자, 1번이 개념. 부동산의 가격은 고정되어 있습니까? 변동합니까? 변동. 이걸 변동 원칙이라고 그래요. 그럼 왜 부동산 가격이 변동합니까? 가치 형성률이 변동하니까. 아까 우리 첫 번째 배웠잖아요. 가치 형성률이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거.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나왔죠. 그게 변동하면 가치 발생이 효상률이 변동하고 그러면 수요 공급에서 가격이 변동하고 배웠잖아요. 그게 변동 원칙이야. 그러니까 부동산 변동 원칙은 부동산 가치 형성률이 늘 변화하니까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변동하니까 부동산 가격이 항상 변동의 과정에 있다. 이게 변동 원칙. 그럼 요 2번은 변동 원칙이 왜 성립합니까? 부동산의 수명이 하루면
하루에 끝나면 변동이란 말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영속성 때문에 변동 원칙이 만들어진다. 그 변동 원칙을 감정평가하고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부동산 가격이 늘 변동하니까 감정평가할 때 특정 시점을 제기한다. 그게 기준 시점. 기준점. 아까 처음에 기준 시점 할 때 이거 나왔다 안 나왔어? 나왔어요. 기준 시점 그럼 변동 원칙. 변동 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무슨 말? 기준 시점. 시점 수정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기준 시점이 가장 중요해요. 자, 예측 원칙. 부동산의 가격은 앞으로 이 부동산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예측을 통해서 결정된다. 그걸 예측의 원칙이라고 해요. 예측 원칙.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야. 부동산 가격은 이 부동산이 미래 수익을 얼마나 낼 것인가, 공업용이라면 생산성이 얼마나 될 것인가 예측을 통해서 결정한다가 예측 원칙이야. 그러면 부동산의 수명이 하루면 예측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영속성 때문에 예측 원칙이 성립한다. 그럼 이 예측 원칙은 감정평가와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이거. 자, 가치정의, 예측 원칙, 수익환원법 여기 언제나 같이 다닌다고 했어요. 이 세 가지가 언제나 같이 다닌다. 그래서 이 영가의수가 같이 다닌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속성 때문에 가치정의, 그다음에 예측 원칙, 수익환원법이 성립합니다. 그 말이야. 그러면 이걸 이제 좀 자세히 설명해 볼 건데 예전에 아주 단골 손님이 나오다가 요즘 좀 뜸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영가의수 하시면 돼. 자, 나는 논리를 모르겠다. 뭐 논리하고 60점 맞나? 논리 모르고도 60점 맞지. 논리 필요 없어. 그냥 맞추기 하면 될게요. 예? 그러면 가치정의, 예측 원칙, 수익환원법 나오면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럼 시험에서 부동산 가치정의는 영속성에서 근거를 찾는다. O. 예측 원칙 근거를 찾는다. O. 가치정의하고 딱 들어맞는 방법은 수익환원법이다. O. 언제나 같이 다니는 거야. 같이. 네 개가. 그러면 영속성은 가치정의의 근거, 예측 원칙의 근거, 수익환원법의 근거가 된다. OX, O. 그죠? 이게 부동산 특성, 영속성. 부동산 특성, 영속성 가면 이 말이 또 나와. 여러분 이제 기억이 없겠지만. 자, 선생님, 진짜로 한번 가봅시다. 자, 잠이 올 때가 됐으니까 왔다 갔다 해야지. 그래야 잠을 깰 거니까. 자, 가봅시다. 자, 몇 페이지? 13페이지. 13페이지 가장 밑으로 가볼게요. 그럼 뭐 나왔습니까? 영속성. 나왔죠? 이제 넘기면 14쪽 가면 파생현상에서 4번. 파생현상이 4번. 영가의수. 됐죠? 여러분 책에 어제까지는 없었어요. 이 책에. 없었는데 제가 오늘 촥 해버린 거야. 이거 촥 생기라고. 선생님 홍시야 허시야? 홍시인데. 홍시 있고 허시처럼 이야기하고 있죠? 허시. 허시 한 명 있잖아? 지금 제가 걸어다닙니까? 날아다닙니까? 그렇지. 날아다니지. 여러분 제대로 듣네. 날아다니지.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 아니 수업도 안 되고 이런 농담도 안 되고 뭐 하자는 거야 도대체. 수업이 안 되면 농담을 알아보게 하는데 다른 사람 웃을 때 왜 웃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참 안타깝다. 공부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143쪽 다시 와요. 그러니까 무조건 영가예수야. 영가예수. 잘못해서도 우리 예수 하지 말고 영가예수. 자, 그럼 제가 이걸 설명할 거니까 논리는 말씀드렸어요. 논리는 무조건 봐봐요. 이렇게 이제 이거 관련해서 이제 3번 나왔던 거 해볼게요. 3번 나왔던 거. 수익환원법 나오고 가치정의 이렇게 연결시켜주면 옳은 말이야. 어떻게 했냐면 수익환원법은 부동산 가치정의에 가장 부합하다. 딱 들어맞는다가 3번이다. 우리 시험에서. 올까 있을까? 선생님 왜 그러는데 그런 거 하지 마. 그냥 그렇다 하면 돼. 여러분 왜 그런가 쓰란 말 안 나온다고. 그럼 지금부터 왜 그러는가를 지금부터 볼 거니까 봐보자고 이렇게. 여러분 책이 없으니까 쓰려고 하지 마. 쓰려고 여러분 쓰라고 안 나온다니까. 그냥 영가에 쏘면 된다고. 자, 그럼 예측 원칙, 부동산 가치, 수익환원법 요걸 제가 말로 다 해볼게요. 다 똑같은 말이니까. 자, 부동산 가치 정의. 부동산 가치를 어떻게 개념돼? 부동산학에서 부동산 가치를 이렇게 개념 정의한단 말이야. 부동산 가치는 장래 기대는 편익이 현재 가치. 이게 부동산 가치 정의 근거예요. 이렇게 가치 정의 개념이라고 개념. 그러면 예측 원칙이 무슨 말인지 볼까요? 예측 원칙은 부동산의 가치는 장래 수익을 예측을 통해서 결정된다. 그러면 장래 똑같잖아요. 그러면 기대가 예측이거든. 그럼 수익하고 편익이 똑같은 말이거든.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럼 수익환원법은 혹시 수익환원법 감정평가 규칙에서 나온 수익환원법의 개념은 매우 중요한데 기억하는 사람 있을까요?
있는데 말하기 싫죠? 있는데 말하기 싫은 거 봅시다. 수익환원법의 개념이 시험에 엄청 잘 나와요. 수익환원법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수익환원법이란 대상 부동산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 또는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말한다. 그죠? 이거 내운이라고 30분. 그 어젯밤에 2시 30분에 잔 거야. 아까 한자 2개 하고 해서. 이렇게. 응? 이게 수익환원법이야. 그럼 여러분 다 그렇게 기가 없다고. 자, 봐요. 수익환원법은 이제 수익 환원법 그랬잖아요. 수익환원법. 그럼 이 부동산을 지금 더 평가하는데, 그런데 수익환원법은 수익을 환원한대, 환원. 환원이 무슨 말이에요? 오케이. very good. 땡큐. 다른 학원에서 환원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되돌려 놓은 거라. 되돌려. 그럼 이게 환원인가 지금? 이게 환원인가? 응? 환원은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 만든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요 수익을 환원한다. 수익을 현재 가치 만든다. 그럼 요 수익이 현재 수익일까 미래 수익일까? 미래 수익이야. 그러니까 수익 환원법 어떻게 하냐면 이 부동산이 나에게 앞으로 1억이라는 수익을 줄 것 같다. 요 1억을 현재 가치 만드는 게 이게 수익 환원법이에요. 그럼 수익 환원법은 이 부동산의 가치는 이 부동산이 앞으로 장래 나에게 주는 수익을 현재 가치 만들었습니다. 이게 수익 환원법이에요. 그럼 여기다 이제 수익 환원법을 제가 써볼게요. 아까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 만드신 분 제가 적절한 보상을 하겠습니다. 수익 환원법은 부동산의 가치는 다 똑같잖아요. 부동산 가치는 똑같잖아요. 대상 부동산의 장래, 미래, 장래 똑같잖아요. 산출할 기대되는 기대 예측 똑같잖아요. 순수익, 미래 현금 이게 이익이라고 수익이라고 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 됐죠? 그러니까 결국은 요 세 가지가 다 똑같은 말이 된다. 이 중에서 시험에 가장 잘 나온 것은 3번 수익환원법. 여기 가장 시험 잘 나온 거야. 자, OX 하세요. OX 이렇게 냈어요. 수익환원법이란 대상 부동산이 지난 1년간 산출한 순수익 OX X 지난 1년간 하면 안 돼. 장래 이렇게 해야 돼. 실제 시험이 수익환원법이란 대상 부동산이 지난 1년간 산출한 순수익에 환원율을 적용하여 이렇게 냈다고. 틀린 말이에요. 수익환원법은 미래지향적이야. 미래. 그것도 기가 필요 없잖아요. 논리를 알면 환원이 뭐냐면 미래를 현재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수익을 환원한다. 이 수익이 현재일까 미래일까? 미래 수익을 현재같이 만든다. 이게 수익환원법이에요. 그러면 수익환원법의 수익은 미래 수익이니까 지난 1년간 그러면 과거의 수익이 되는 거라고. 그런 거 안 맞는 거라고. 의미하셨죠? 그러니까 수익환원법이 현재같이 만드는 거야. 투자이론에서 배웠던 현재같이 만드는 게 수익환원법입니다. 자, 어떤 분 이런 분 있어요. 나는 투자론을 할 수 있는데 수익환원법은 못한다. 거짓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수익환원법하고 투자 이론하고 똑같아요. 나중에 공부가 많이 되다 보면 7월달, 8월달 되다 보면 느낀다고. 아, 투자론에서 배웠던 거하고 수익환원법과 똑같은 말이구나. 지금은 못 느껴요. 자, 일단 영과 예수 다 같은 말인 것 같아요.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측 연측도 끝났어요. 그러면 균형 연측, 적합 연측 다 끝났고 이제 4개 끝났습니다. 가치 재원칙 13개 중에서 중요한 것은 6가지인데 6가지 난 사실 이 4가지가 중요해요. 4가지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중요한 게 균형과 적합. 그럼 이제 2개 더 봅시다. 여러분 그걸 느껴야 돼요. 처음 들었을 때보다 2번째 들었을 때 좀 더 편해졌다. 더 불편해지고 있다. 그럼 어떡하지? 좀 편해져야 되는데 내용은 쏙쏙되게 모른다 하더라도 좀 편해졌다. 이게 있어야 돼. 선생님 나는 더욱더 불편해지고 있는데 그럼 곤란해지는 거야. 자, 그럼 기여의 원칙 갑시다. 기여의 원칙은 뜻이 부동산의 가격은 구성 요소 간의 기여도의 합이지 생산비 합이 아니다. 이게 기여의 원칙이고 병합분할 가능성 나오고 추가 투자의 적정성 나오는데 기여의 원칙 자체가 그렇게 필요체 비중이 높지 않아요. 기여의 원칙하고 대체 원칙 2가지 할 건데 이 기여의 원칙과 대체 원칙 2가지는 앞에 말했던 4가지 변동, 예측, 적합, 균형보다 출제 비중이 떨어져요. 그럼 여기 이제 기여의 원칙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볼게요. 이게 10층짜리 다중이 이용하는 상가 건물입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없대요. 이게 그럼 엘리베이터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 가격이 10억이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 건물 주인이라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죠. 그럼 엘리베이터 설치 비용 1억이래요. 그럼 설치 비용을 1억 들어가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럼 엘리베이터 이렇게 설치한 거야 이렇게. 그럼 설치하고 나서
이 건물의 가격을 봤어요. 가격을. 그럼 가격이 11억이 될 수도 있고 15억이 될 수도 있고 10억 3천이 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럼 만약에 이게 10억짜리인데 지금 설치하기 전에 10억인데 비용이 1억 들어가서 11억이 된다면 그러면 부동산의 가격은 이 엘리베이터라는 구성 요소의 생산비, 비용을 합친 게 된다고. 이해됩니까? 그렇지. 근데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이 엘리베이터 설치 비용이 1억 들어가면 가격이 1억 올라가는 법은 없어요. 이 엘리베이터가 이 건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커. 자, 엘리베이터 없을 때는 10층짜리 건물인데 여기 7층까지만 임대돼요. 8, 9, 10은 임대가 안 됐어요. 근데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순간 전부 다 임대되고 다중 이용하고 장사도 잘 되고 임차인들이 이렇게 되면 가치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15억이 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15억이 됐다는 소리는 부동산의 가치는 생산비를 더한 겁니까? 기하는 목이 따라 달라집니까? 기하는 목에 따라서. 엘리베이터가 이 건물 전체의 기하는 목이 커졌다는 소리야.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구성요소, 엘리베이터는 구성요소의 생산비 합이 아니고 기여도의 합입니다. 그 말이야. 이게 기여의 원칙이야. 그러니까 기하는 목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이게 생산비가 투입된 만큼 가치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엘리베이터 설치할 때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엘리베이터 설치했어도 8, 9, 10이 임대 안 된다면 설치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가치가 3천만 원밖에 안 올라갈 수 있다는 소리예요. 가격이. 그러면 부동산의 가격은 기여도의 합입니까? 생산비 합이다? 기여도의 합이다. 여기에 기여 원칙이야. 그럼 기여 원칙은 3번, 1번, 2번 필요고 3번. 그럼 3번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을 추가 투자라고. 추가 투자. 이 건물 사고 나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을 추가 투자라고 한다고. 그러면 엘리베이터 설치할 때 1억이 들어가는데 2번처럼 된다면 설치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하겠지. 3번처럼 되면 설치하지 않을 거지. 그러니까 요 기여의 원칙 가지고 추가 투자가 적정한지 안 한지를 따져보겠다. 추가 투자의 적정성을 판단해서 써먹는 것보다 기여의 원칙. 자, 됐네요. 자, 기여의 원칙은 끝. 그럼 기여의 원칙이 남은 두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기여도의 합이다. 생산비 합이다. 기여도의 합이다. 추가 투자의 적정성을 따질 때 써먹는다. 됐습니까? 이렇게. 자, 이제 이런 것들은 지금 필요 없고 대체 원칙 갑시다. 대체 원칙. 대체 바꾸다는 소리요. 자, 칠판 볼게요. A제와 B제가 대체제입니다. 근데 A제 가격이 올라가요. 이게 그럼 B제 가격도 올라가겠죠. 그죠? 그럼 A제 가격이 올라가니까 B제 수요가 증가하고 수요곡선 우측 이동해서 가격이 올라간다. 이 말은 A, B가 대체 관계에 있으면 가격 형성에 상호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 그 말이에요. 이걸 대체 원칙이라고 한다고. 대체 원칙. 그럼 A제 가격이 떨어지면 B제 가격이 또 뭐한다? 떨어진다. 됐습니까? 요거 대체. 요 수요공급서 배웠잖아요. 수요공급서. 이렇게 낼 수 있겠네. A제 가격이 올라갈 때 B제 가격이 또 올라가면 두 제는 무슨 제다? 대체제다. 됐죠? 요게 대체 원칙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은 자기 혼자 결정되는 게 아니라 요 A 부동산 가격은 혼자 결정되는 게 아니라 대체 관계는 B 부동산과 상호 영향을 미칩니다. 대체 가능한 다른 부동산 제야의 가격과 상호 영향을 미치면 형성된다. 이걸 대체 원칙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대체 원칙에서 대체란 뜻, 요 대체란 뜻이 바꾼다는 소리인데 A하고 B가 쓸모가 똑같대. 그럼 쓸모가 똑같으면 가격이 싼 걸 선택할까 비싼 걸 선택할까? 어? 비싼 거? 비싼 거 선택한 사람은 공짜로 갖는다는 소리잖아요. 공짜로 갖는 게 아니라 효용이 똑같으면 둘 중에서 공짜로 가지라면 비싼 거 선택하겠죠. 근데 우리가 살 때는 싼 거 선택하지. 그러니까 대체란 말은 효용이 동일하면 가격이 싼 것을 선택하는 거고, 그럼 가격이 동일하면 효용이 큰 걸 선택하는 이걸 대체라고 그래요. 이 대체 원칙은 거래사례 비율보다 큰 건데 이건 딱 한 번 나왔고 지금은 안 되고 제가 거래사례 비율 설명할 때 이야기를 좀 할게요. 그럼 이제 가치제 원칙 다 끝났습니다. 물론 완벽할 수 없지만 여기 있는 것들은 지금 하지 마세요. 제가 언급한 것만 6가지 하고. 자, 147쪽 기출지문 할게요. 147쪽. 147쪽 기출지문으로 갑시다. 자, 1번 균형의 원칙은
구성 요소 결합에 대한 내용으로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과잉 부분 너무 많이 있다는 소리지. 엘리베이터가 너무 많다. 화장실이 너무 많다. 과잉 부분. 그러면 과잉 설비라는 소리. 과잉 설비. 그러면 원가법을 적용할 때 경제적 감가입니까? 기능적 감가입니까? 기능적 감가. 기능적 감가 틀렸습니다. 2번 기여 원칙은 부동산의 가격은 생산비합이다. 기여도합이다. 기여도. 각 구성 요소가 각각 기하여 부동산 전체 가격이 형성되는 원칙이다. 맞습니까? 예. 3번 대체 원칙은 대체성이 있는 두 개 이상의 재화가 존재할 때 그 재화의 가격은 서로 관련되어 이루어진다는 원칙으로 유용성이 동일할 때 쓸모가 똑같을 때 가격이 싼 거 비싼 거 가격을 싼 거 선택해야 된다. 5. 4번 복도 나왔네. 복도 무슨 원칙? 균형의 원칙. 복도의 천정 높이를 과대하게 하겠다. 전원주택인데 천정을 높여버렸어요. 그럼 좋은 점은 뭘까? 쾌적해요. 쾌적합니다. 근데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요. 냉난방비가. 그래서 시장에서 안 팔리고 있대요. 그럼 이거 무슨 원칙이 위배됐을까? 균형의 원칙. 옳은 점은 5번은 판매시설 입점부지 선택을 위해서 후보 지역분석 나왔네. 지역분석 무슨 원칙? 적합의 원칙. OX 5. 이렇게 균형의 원칙, 적합의 원칙 이렇게 사례를 주는 거야. 사례. 이렇게 사례. 그럼 사례가 나오면 이게 무슨 원칙인가 따져볼 수 있어야 되죠. 자, 이제 가치치의 원칙 끝났습니다. 그럼 지역분석, 개별분석 나누는데 이거 들어가면 그러니까 정확히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